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를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시겠다고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이렇게 쭉 사업 계획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육아 나눔터 운영을 4개소를 해서 한 200명을 월 하고 상담 교육이나 아이돌봄 지원을 사업을 하겠다.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추진 계획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 조선 미혼모 포함 가족 지원을 990억으로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비를 세워주셨는데 복지지원과에서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니면 중복 지원인가요? 이거 사업 그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냥 사업 대상자가 그거는 이제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지원과에서는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대부분 보면 복지 관련된 사업은 거의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이런 수급자를 위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고 건강 가정을 위한 이런 저소득이나 이런 가정까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무엇보다 건강가정이 탈가족화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방향 설정이 맞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다 일반 가정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또 다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여튼 그 저소득이나 조성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미흡한 부분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계획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가족이 지금 13개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지금 2억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 가족 그 통합사회연이 사업이 여성보육과장이 한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대략 이렇게 되고 있고 일반 가정, 양주시 일반 가정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다문화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추세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추세가 다문화를 지원하는 어떤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이미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는 건강가정이 다문화 가정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 형평성 있게 사업 설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좀 더 이렇게 지원 방향을 좀 넓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또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64페이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을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 개소를 지원해 이거 신 사업인가? 새로 만들어낸 사업인가요? 쉼터 여성 이게 여성 쉼터는 있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이게 사업인가요? 계속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개소에서 지금 사업비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가정 성폭력 상담 지원되는 사례가 혹시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여성보육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해천 남양 홍시상가에 있는데 한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상담 같은 경우 883건,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교나 군부대나 복지시설에 가서 교육시키는 게 44회에 183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는 정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상담 건수나 교육을 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로 인해서 구제받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나 이런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이제 의료 쪽까지 연계시켜서 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나 이런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면 지금 힘없는 여성이나 어떤 아동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건수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건수들이 사실은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런 가정폭력 상담소가 양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거를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례로 연결되고 어떤 위기에서 건져낸 건수가 없다는, 미약하다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은, 가정폭력은 아까 1명이라고 했지만 성폭력 같은 경우는 13명을 저희가 연계를 시킨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폭력이란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네네. 신고가 들어와도 사실은 저희가 개입이, 사전에 위개입이 안 된다는 발굴하고 거는 이런 부분이 좀 옛날 어려운 말이고요, 부분이 과장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건수, 생명을 위협을 받는 건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수를 경찰서나 어디에 연결을 해서 신고되는 건수를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건져내서 사례를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게, 이런 힘없는 여성이나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계획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짜셔서 센터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와 뒤편에 보면 172페이지와 같은 연동해서 같은 사업의 맥락이므로 같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경기도 북부 유아 체험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이고, 뒤에 보면 아동 체계에서 또 아동 프로그램, 아동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는 몇 살입니까? 경기도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이제 이용 대상이 3 내지 5세 유아를 얘기하는 네. 거고요. 네.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아동 전용 시설은 18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가면 청소년이 있어요. 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양주시의 연령별로 본 의원이 이제 2019년도 자료를 살펴보니 0에서 9세가 9.2%입니다. 양주시 전체 인구의. 10에서 19세가 11%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60에서 99세까지 노인 인구가 21.1%고 나머지는 중장년 연령대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유아체험관이나 무슨 아동시설은 지금 이렇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기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왕이면 같이 병행을 해서 어떤 특정을 지어서 유아는 유아,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딱딱 자르지 마시고 청소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내년부터 이제 그 아동 친화 도시를 이제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년에 이제 용역을 그 시행해서 각 지역의 어떤 그 학부모들이든지 학생들한테 그 수요를 좀 물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담아서 가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도 그 부분을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주시는 무엇보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복지는 좀 미흡하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청소년은 22만 4천 명 정도가 양주시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11%의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뭔가 지금 양주시가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이제라도 착수하셔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지 변경이 우여곡절 끝에 부지 변경이 돼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아체육관은 광정명 광성리에서 하다가 광사동으로 변경이 되었고 뒷페이지에 보면 뭐 아동 시설 또한 부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아마 부지 그 위치가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경기 북부 유아 교육 체험 교육원이기 때문에 그 우리 양주시에 있는 유아들뿐만이 아닌 경기 북부 유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금 먼저 광정면 강성리에 그 위치한 그 거기 위치에는 좀 그 교통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재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사법권 일원에도 유아나 청소년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 뭐 접근성 부분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놀이시설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이런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데도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 달리 생각을 한다면 양주시는 권역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다가 빈 공간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부지를 좀 달리 좀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책도 보고 놀이시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한미령 의원님께서 그 시정질문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나 각종 지역에 있는 시설 그 빈 공간들이 없는지 지금 현재 그 파악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네. 그 공간들이 생기면 그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파악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네, 공간 네. 확보도 하시고 사업비도 좀 이렇게 증설을 하셔서 그런 쪽에도 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증원하시네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네, 저희가 원래 선도 지역으로는 선정이 안 됐는데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올 10월 달부터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네.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자체적이 아니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그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그 전문기관을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네.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업무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한다면 보다 좀 더 이렇게 학대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동 학대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나 적절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면이 없도록 네. 사업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좀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학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양주시의 인구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도 빈번하게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학대도 지금 절차는 똑같아요. 아동학대하고. 네. 그래서 기관이 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을 한다면 적절하게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주시가 제대로 개입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셨다가 이런 노인학대가 일어나면 똑같이 이 지금 실시한 것처럼 학대 조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노인 학대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드림 스타트 사업하고 그 179페이지예요. 드림 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런 차이가 뭔가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드림 스타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이게 올라왔는데. 이제 전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요. 네. 여기는 드림 스타트가 이제 지원 대상이 0세부터 12세 이제 그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한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이 있었어요, 양주시에? 네. 이게 전에 그 무슨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여성보육과장이 네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은 그 2014년도 그때부터 양주 이동사무소에 그쪽에서 사무실에서 드림 스타트 사업이 시작됐고 0세부터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이해하고 그런 기본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필수 서비스를 해서 아동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해서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어떤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와 같은 역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이제 드림 스타트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아동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취약계층 아동 1,358명 중에서 저희가 255명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네네.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온종일 돌봄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초등 돌봄을 하지만 방과 후에 맞벌이 가정들이 있는데 어디 갈 데 없고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돌봄을 하고 있는 거고 다함께 돌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초등 돌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떤 수급자나 그런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운영하면서. 저희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개소가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올해 개원해가지고 1개소가 네네.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의원이 좀 헷갈려서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네네. 이용료를 받지 않고 저희 정부 지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거고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월 10만 원 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정부 지원도 되지만 이용료를 받아서 일반 아동 대상으로 네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 천만송이 축제나 기타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들도 많이 있죠. 네. 지금 앞으로 지금 코로나19나 어떤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올해나 작년처럼 일부 취소인지 아니면 전 프로그램 전체 취소인지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몇 단계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 꼭 그 3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이 1단계나 2단계로 갔을 때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 만들어서 그렇게 언택트 뭐 이렇게로 가든지 지금 그렇게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이 처음 올해 터진 부분이어서 좀 우왕좌왕했던 면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역대 어떠한 환경적 오염으로 아니면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축제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동안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잘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 내년에는 이 축제를 전면 취소하시지 마시고 네. 일부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처럼 이렇게 모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지금 뭐 양주 가나지의 불빛 축제를 했어요. 네. 참 잘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 시민들이 얼마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를 저쪽으로 좀 이렇게 잘 살펴보셨다가 전체적인 홍보를 아파트 일원이나 이런 데서 하셔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올해 그 문화재 야영 사업은 진짜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제 문화재 야영 사업을 다시 지금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거를 좀 보완을 해서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니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적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차질 없이 꼭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꼭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관아지에 지금 불빛을 얼마 전에 비추어서 좀 이렇게 호응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지나가면서도 잘 보았습니다. 네. 본의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관아지를 좀 야간에 비칠 수 있는 등을 좀 달아주든지 불빛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를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야간에도 조명 시설을 설치했으면 하시는 그런 바람이신 거죠? 얼마 전에 관아지 야행 사업에 네. 참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네.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100% 그렇게 계속 설치는 할 수 없어도 관아지를 좀 잘 색깔별로 비추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맨날 모색하지 마시고 네네. 작년에도 모색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한미 의원님 추가로 2년 전에도 계속 모색을 하셨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 의원님 추가로 하나 답변. 네네.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셨는데 요번에 지금 저희가 이제 관아지 단청 공사를 지금 일단 합니다. 그 단청 공사를 하면은 전문 문화재위원이라는 분들은 그게 함으로써도 살짝 간접적인 조명으로만 해도 그게 관아지가 많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올해 단청 사업 하고 나서 또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초입의 로컬푸드 매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로컬푸드 이제 거기는 이제 나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VR 체험관하고 관광객들 쉼터를 조성해서 이제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시고 네.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런 사업도 잘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 의원입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성과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가 위촉해서 동네방네 사랑방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게 보면 여러 단체들이 관여한 단체들이 그동안 많이 있거든요. 뭐 이통장도 있고 주민자 지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단체나 이런 기관을 운영을 해도 심심치 않게 보면 외로운 고독사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발굴을 못 해대고 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금 운영해서 좀 어떤 그 효과를 보거나 어떤 기대치나 뭐가 있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명예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 해당 그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그 불편하신 부분들과 뭐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례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지원을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분들은 이제 일단 이제 봉사로 할 것이고 그죠? 네, 기본이고. 네. 그러면 그 위기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전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죠? 기존에 몇 분이나 이제 되는 거죠? 예,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몇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가 되는 분들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아가면서 네. 뭐 매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인원이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고. 매일은 못하고요. 이제 그 전화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네.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돌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방문을 하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고독사로 해서 뭐 이제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방치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하다못해 뭐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 그 집에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 우유나 뭐 이런 걸 배달을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들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명예사례관리사는 복지 이통장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정 검침원들께서도 저희가 40분을 일축을 해서 이통장님들께서 하신 거 외에도 그 한정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가 뭐 이렇게 검침을 하다 보면은 그 한전 그 납부 같은 걸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침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사례로 들어준 건 뭐 우유 배달이라는 걸 말씀했지만 네. 뭐 신문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문 같은 경우 그냥 던져놓고 가니까 안 되겠지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그런 그 방문 뭐 이렇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방문이.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연락처만 해주면 바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런 좀 다각적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그 시민만족 문화예술 활성화라고 지금 해놓으셨는데, 뭐 우리가 정말 양주시립예술단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일절 뭐 우리도 행사하는 거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소식이 잘 어두웠는데 지금 이렇게 그 노조 관계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올해 그 9월 달 정도에 다 이미 임금 교섭하고 단체 교섭 협약이 완료가 됐고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일 다음 주 11월 12일 날 이제 그 정기 공연회가 그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분들하고 또 주류가 아닌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몇 분 그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별도로 자료를 좀 네, 준비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예,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관아 이런 활성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양주가 620원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야행 행사를 했죠. 네. 근데 야행 행사가 솔직히 뭐 그 전에 보면 서울의 정동 야행 이제 그거를 좀 뭐 이렇게 보고 한 것 같아.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벤트사에다가 그런 부분, 기획을 이제 줘서 아니, 지금 근데-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봤을 때 정동 야행을 뭐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저 봤고 해서 보니까 보는 따긴 땄는데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네. 솔직히 정동 같은 데는 뭐 독수공길이나 이런 데 해서 같이 돌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된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야행이라는 글자는 땄는데 그런 어떤 그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보면은 솔직히 그린벨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관아지도 보면 일부 건축물들도 좀 매입도 좀 하고 해서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제 입장 올해 좀 발표해 주십시오. 문화재 야행을 이제 처음 했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줄여서 갔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한 60% 정도뿐이 지금 저게 안 된 거거든요. 요 부분도 별도로 올해 문화재 야행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왜냐면 좀 할 때 행사 뭐 국비 좀 뭐 이렇게 1억 8천 따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총 우리 시비가 5억 7천 6백이 들어갔는데 이름만 본딸 게 아니라 행사 자체도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네. 더 준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하여튼 그런 바람 올해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드렸어요. 추진한 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에 좀 더 짜임새 있게 문화자행 사업을 그래요? 추진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 분들은 맨날 거기 행사하고 오면 동네는 소외받는다. 네. 응? 여기서 해봐야 뭐 거기 규제받고 소외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내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해서 참 같이 좋다는 그런 평이 나올 수 있게끔 그지?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도 좀 하세요. 네. 이제 그래야 그분들이 참여 의식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래서- 행사를 하면 네. 이제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네네. 그게 뭐 거기서 로컬 뭐 매장도 좀 뭐 새로 또 다른 걸로 바꾸고 VR 체험관을 바꾸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좀 해주시고 네. 또 마지막으로 뭐 또 2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문화의지 뭐 학충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보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어디 공간이 없어, 그죠?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노인이나 어린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진 건 사실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우리 배려는 너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예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일반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관여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확보해 줬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좀 몇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양주시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공설묘지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공설묘지를 이제 분묘를 이장을 다 해가지고 네. 거기를 저희가 이제 뭐 행정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쓰시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상수리 공설묘지라든지 가남리, 도화리 공설묘지 3개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설 장사시설이 양주시에서 지금 1개가 있죠. 네, 경신 하늘들 공원인데 네. 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30% 정도 지금 하늘들 공원이 지금 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다음 내년에 이거 지금 분묘 이장하는 데는 말고 네. 별도로 좀 하늘들 공원 같이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례 문화가 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양주시 인구 대비해서 이런 공설묘지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네. 좀 추가적으로 설립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곧 추가적으로 하늘들 공원과 같은 부지를 좀 별도로 좀 계획을 해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양주시가 화장장이나 어떤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네. 그 양주시에 어떤 돌아가신 분들이 마땅히 이 화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른 시에 가서 한참 대기를 해야 되고 또 비싼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주시의 어떤 화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복지시설을 물론 복지시설도 중요하지만 장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양주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문화로 봤을 때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화장 시설은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지역 주민하고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설치를 한다고 해도 민감한 상황이긴 해요, 국전이. 그런데 주민 동물 동의- 화장장 있죠, 양주시에. 네? 양주시에 동물 화장장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저쪽 굉장히 있습니다. 동물 비암 화장장이 화장 시설이 동물 화장 시설도 있는데 양주시에 무슨 화장장 장묘 문화를 위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런 거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하고 님비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이런 화장장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 할 때는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양주시가 그 지역을 타 지역을 가려면 비용 처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복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지 마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52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 사업을 지금 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실적이 2020년에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계속 잘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하는 방면에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비 대비해서. 지역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사업, 시장 진입형이 6개 사업단이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이 4개 사업단이 있고,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이제 아동 목욕이라든지 아동 빨래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취업 능력 및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네. 지금 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금 21억 8,500입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에는 한개소로 얼마에
2억 3,800에다가 뭐 180명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 21억이 가지, 들어가는데 40명을 21억 들여서 40명을 케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40명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30명, 97명, 469명 건이지 이게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을 추진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예, 복지지원과정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활 근로사업으로 저희가 근로자를 고용한 게 130명 정도 되고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산행정 지원 사업 그 장려금이라든지 그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근로사업을 해서 130명 중에 끝까지 꼴이 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을 해서 연계를 했다든지 자활을 해서 무언가를 좀 확립을 했다든지 이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활 단계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1년 됐잖아요. 추진 실적이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립을 하게 되면 자활 기업으로 간다든지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마냥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5년까지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네, 자립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자립한 의원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립을 유도한 인원이라든지 그 5년이 제가 알기는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되는 비용이 있고 특히 이러한 많은 비용이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어떤 이렇게 추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보면 이게 밑빠진 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럼 좀 더 열심히 좀 하셔서 근로사업, 자활 근로자라든지 어떤 자활을 해서 어떤 뭐를 빠져나온다든지 탈수급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 인원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장에 가면 그 인원이 또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부분은 맨날 어떻게 아셨는지 정보를 잘 아셔서 사업을 잘 타서 드세요. 근데 스타트 꼬린점에까지 가서 보면 그런 인원은 없다. 그러니 좀 더 발굴을 하셔서 사업이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활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를 그 두 가지로 지금 해서 좀 더 복지 체계가 구축되고 사업이 확실시 돼서 어떤 자활을 이런 거를 통해서 탈수급화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정책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일자리 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